여론조사로 대세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한동훈의 꼼수가 바로 특검법 독자 추진 주장이다. 한동훈은 특검법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으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이 다시 반격을 하기를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이 난국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나경원이 주장한 순진한 발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반론을 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은 고위공직자 공수처, 그죠?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특검법을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당론이고 대통령실의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입장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동훈이 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라도 특검 발의를 하겠다는 주장을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또 국민의힘의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론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이 순진한 발상이다. 또 원희룡이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도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고 환기시켰고, 윤상현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우리의 입장을 짓밟는 내부 전선 교란이자 자충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지금의 민심, 시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하면 제가 제시한 정도의 합리적 대안 없이 이 난국과 논란을 종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순진한 발상 아닐까.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핀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러면서 사실 지금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공수처도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추진해도 그때쯤 되면 아마 수사는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자기 주장을 바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발의하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아예 뭐 경찰 수사가 뭐 어떻게 되든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독자적인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출마 선언에서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특히 그것이 당론에 위배된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면서 잽싸게 말을 바꾼 겁니다. 아니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쯤이 될 거예요.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또 나경원이 아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모르냐 말이에요. 해병대원 특검법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모든 특검 주장을 다 걷어들일 겁니까? 하나 받아들이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종북주사파들 아닙니까? 8년 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해서 한 번 사과하러 나섰다가 진정성이 있니 없나 하면서 또 사과를 요구하고
2번 나섰다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 듣고 3번 나섰다가 결국은 탄핵당하고 쫓겨가고 감옥에 가잖아요. 종북 주사타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순진하고 안이한 얘기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가 추진하면 그 다음부터는 건설적인 단계로 들어갈 거다? 도대체 종북주사파가 언제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또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우리가 싸우는 저 종북주사파가 어떤 세력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호도하고 있다고요. 한동훈 캠프에서도 생각보다 워딩이 셌다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육참골단 한동훈 측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자성어로 육참골단이라. 원래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상대가 이제 칼을 들고 싸울 때 상대의 칼을 내가 먼저 맞는 거예요. 내 몸에. 근데 심장이나 머리 같은 치명적인 장소를 피해서 맞아야죠. 심장을 맞거나 머리를 맞으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니까. 그냥 어디를 주로 맞냐 하면 허벅지 같은 데를 맞아요. 상대의 칼, 상대의 창을 허벅지 같은 데 찔려도 죽지는 않을 이런 곳에 먼저 맞아. 그리고 나면 상대의 칼이나 창이 내 허벅지에 박혀서 꼼짝을 못할 때 그때 내 칼로 상대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육창골단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한동훈 측의 설명이라고 하니까 한동훈의 얘기인지 한동훈 측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육창골단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먼저 칼을 꽂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치겠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뭐 사자성어 쓰는 건 좋은데 공부 좀 하고 쓰지. 친한계, 뭐 친한동훈계 의원이 뭐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명은 되겠죠. 더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참, 이 자들 프레임 보세요. 윤심과 민심을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합니까? 좌파들은 끊임없이 윤심과 민심을 갈라치게 해왔어요. 그 좌파 프레임에 그대로 편성해서 윤심과 민심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자기들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스탠스를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들의 프레임 속에서 보면. 그야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당신이지.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는 존재지. 자, 근데 왜 이럴까요? 선거가 당신 80% 민심 20%인데 설마 민심 20% 얻으려고 80% 당심을 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머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심과 민심을 딱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들은 민심으로 간다 그러면 당심은 윤심과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80%의 윤심, 80%의 당심을 버리고 20%의 민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특검법 독자 발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적인 관계가 어쩌고 사적인 관계가 어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럴까, 이 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론조사의 허점과도 직결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른바 어대한이라는 말은 이제 어제부터 거의 모든 언론이 안 쓰고 있습니다. 어대한이 없어졌으니까. 아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그게 어딨어요. 어대한이란 말이 이제 쓰는 언론은 이제 진짜 촌스러운 언론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어대안이라고 하는 용어 한 두어 달 동안 모든 언론이 줄기차게 사용해왔던 써왔던 이 용어는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세론이었던 거예요. 또 대안부재론이었던 거예요. 이 대세론은 계속 이어가고 싶거든. 그럼 대세론을 이어가려면 제일 쉬운 수단이 뭡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높게 나오게 만들면 돼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여론조사 여러분, 자 이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숫자를 주로 언론들이 발표합니다. 누구 지지하냐?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국민 일반 전체를 놓고 조사하면 한동훈이 좀 높게 나올지 모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는 20%예요. 당심이 80%야. 그러면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좀 돈이 들어도 당원 80%를 찾아내서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것을 가중치 80%를 주고 일반 국민, 그것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일반 국민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빼고 국민의힘 지지나 또는 나는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내서 조사를 해서 그 가중치 20% 줘야 제대로 지금 전당대회 룰에 맞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돈 쓰고 싶지 않겠죠. 또 그 정도로 친절한 여론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한테 그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내용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싫다는 사람이 한 60%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병대원 특검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자기는 독자적으로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한테 물어보면 한동훈 독자적 특검 추진이 당연히 더 많은 지지를 얻겠죠. 압도적인 역선택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다 한동훈의 독자적 특검법 추진에 지지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걸려서 대다수 걸러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들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냥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전히 한동훈 지지가 원희룡 지지보다 많게 조사가 계속 나오면 봐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대세 아니냐라고 떠들게 돼 있어요. 그 여론조사를 통한 한동훈 대세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선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특검법 독자 추진을 들고 나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80%의 당원이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이 특검법 독자 추진을 20%의 민심 바라보고서 그렇게 질렀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머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질른 이유는 바로 일반 국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개딸들 포함된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이거 가지고서 사라진 한동훈 대세론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고도의 책략적 이 공세가 바로 이 특검법 독자 추진론에 담겨 있는 진짜 정치적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판에 전대를 앞두고 온갖 공작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측의 이런 꼼수를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하고 비판하는 것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이 꼼수가 교묘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 특검법 독자 추진이라고 하는 걸 왜 한동훈이 들고 나왔을까? 이거는
원희룡의 등장으로 갑자기 국면이 바뀌고 실종돼 버린 한동훈 대세론을 어떻게든 다시 연장시키고 끄집어내기 위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독자 추진은 명백하게 당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 출마자는 당론 개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주장해도 됩니까? 엄연히 당론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요.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이 2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한동훈은 바로 그 대통령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과 국민의힘의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당대표 후보는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 것이냐.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